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미국 증시는 사실 3대 지수 모두 장 초반까지는 상승으로 힘차게 출발을 했었는데 장중에 모두 하락 전환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3대 지수가 결국은 약세로 마감됐습니다만 최근에 나름 또 강한 모습으로 좀 반등을 시도하던 나스닥은 오늘 또 약보합 정도입니다. 0.03%니까 뭐 거의 하락한 층 없지 보합 수준 일단 마감된 하루가 되겠습니다. 굳이 이유를 찾자 그러면 컨퍼런스 보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컨퍼런스 보드에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왔는데 117.2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적게 나왔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워낙 강하게 소비 심리 이런 것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약간 또 낮추는 정도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전체 수준은 117.2라는 건 상당히 높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오늘도 기술주가 전체적으로 보면 보합 정도를 유지할 수 있었고요. 이미 소비재 이런 것들이 좀 강세였습니다만 대부분이 오늘은 약세 쪽으로 들어간 것이 많았습니다. 유가가 조금 내렸지만 에너지 섹터가 2% 오늘 하락한 것이 굳이 따지자면 특징적인 섹터가 되겠습니다. 빅테크 주식들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부분은 상승 출발했지만 결국 종가를 보면 약보합 내지 그리고 조금 올라더라도 아주 조금밖에 안 올랐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시 강세 출발했지만 약세로 마감됐고요. 아마존도 강세 내내 보였지만 그리고 뭐 더 많이 약화됐지만 보합 정도 강보합에 끝났는데요. 워싱턴 DC에서 반독점 관련해서 기소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약간 악재로 반영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경제활동 재개 관련된 주식들은 전부 다 오늘 나름 강세로 보였고 아니면 또 제법 많이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인데요. 항공주는 전반적으로 지금 살아있는 분위기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소위 TSA라고 하는 수치부터 보여드리면 미국 내 공항에서 이용하는 뭐 이건 국내선 국제선 마찬가지인데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체킹하는 거가 되겠는데 물론 2019년 수준은 아직 가지 못하고 있지만 완만하게 2019년 수준에 거의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미국의 항공에 대한 여행도의 수치를 보여드리겠고요. 또 국내선 같은 경우에 특히 레저용으로 가는 그러니까 휴가 지역에 대한 항공 요금은 2019년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붙은 것은 다 올라가는 것이 대부분의 선진국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요인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하겠고요. 그리고 이런 항공 수요가 늘어다 보니 결국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동안 어떤 발주나 이런 어떤 인도가 좀 지연되고 있던 비행기, 민간 항공기도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보잉이 오늘 1.4%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도 보여드렸다시피 크루즈 선사들이죠. 그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여행 관련 주식에는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노르웨이지안 크루즈가 오늘 3.6% 올라갔습니다. 마침 노르웨이지안 크루즈의 CEO는 CNBC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2022년이 자기네뿐만 아니라 이 업계가 모두 최고의 한 해가 될 거라는 얘기할 정도로 지금 내년에 대한 기대가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특징은 비트코인이 여전히 조금 재미없는 모습인데요. 20주 만에 금값이 오늘 다시 1,900달러를 찍었습니다. 관련해서 EDNF 맨 캐피탈이라는 곳의 애널리스트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2,000달러 시대에 다시 진입할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은 연준이 예상보다 빨리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해지 수단으로서의 금에 대한 가치가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황 판단 먼저 들어봤는데요. 빅테크주들이 장중에 힘이 빠지면서 장중 하락 전환 3대 지수가 했고 그렇지만 항공주들과 크루즈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더 큰 낙폭은 방어해주는 그런 하루를 보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이 월요일장에서는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이는가 싶더니 오늘 다시 좀 빠졌거든요. 네, 이유가 맞습니다. 뭘까요? 비트코인이 오늘도 이제 전반적으로 좀 재미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뭐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재미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코인베이스라고 이제 상장한 지 지금 한 달밖에 안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위 가상화폐라고 불리던 암호화폐라고 불리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래소가 되겠는데요. 어제는 제가 골드만삭스에서 처음으로 이제 의견을 내면서 매수 의견 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또 JP모건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목표 주가를 371달러를 제시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거래가 많이 되면 돈을 버는 게 이 거래소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하는 쪽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정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오늘 반등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오늘 주택 관련된 지표가 굉장히 좀 좋지 않게 발표가 됐고 백악관도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지금 주택 가격의 상승세가 정말로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데 그 원인이 도대체 뭘까요? 원인까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결국 집을 사는 거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집을 왜 사겠습니까? 렌트 가격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 렌트 가격이 지금 뉴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지난 4월 같은 경우 최대 수준으로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그리고 주택으로 이사 갔고 주택에 있는 가까운 데 도시 안에 있는 주택이 갖고 있던 사람이 근교로 가면서 모든 것이 이제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새로운 집을 짓다 보니 기존에 있던 그런 것보다 원자재 가격이 워낙 오른 거죠.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이 이제 목재 가격이죠. 목재 가격이 이렇게 뛰어오르니 집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원자재가 올라가니까 지금 올라갑니다. 결국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게 공급이 부족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죠. 왜냐하면 집이 부족한 거는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집 그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개발업자가 들어가고 이러니까 복잡해진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건 이제 배경이 되겠고 논란이 있을 텐데요. 저희는 이제 팩트만 말씀드리면 S&P랑 케이스실러가 같이 만드는 주택가격 지수가 있는데요. 주택가격 지수가 3월 가격이요. 이건 전년 동기 대비 13.3%가 올라갔는데요. 전망은 12.3%입니다. 참고적으로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는 미국의 대도시 20개의 도시의 주택가격을 조사하는 그런 지표가 되겠는데요. 이 13.3%가 늘어난 것은 2010년대 이후 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주택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 보면 주요 도시 중에 제일 많이 올라간 것은 피닉스입니다. 피닉스는 이제 애리조나에 있는 주도가 되겠는데요. 사실 보면 이게 애리조나라는 도시가 워낙 덥기 때문에 워낙 미국 사람들은 소위 이제 겨울에 그 추운 데 있는 사람들이 겨울을 피해서 간다는 쪽으로 많이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날씨가 이제 뭐 여름에 하도 덥지만 겨울에는 워낙 따뜻하기 때문에 소위 그 빅테크 기업들도 그쪽에 많이 투자를 했고 거기 학교가 엄청 좋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쪽에 새로운 기업들이 늘어나고 세계 예를 들어 드리면 구글의 웨이모라는 전기 자율주행차가 테스트하는 것도 바로 애리조나거든요. 그래서 애리조나가 어떤 곳이냐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제 서부 영화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예전 분들은 거기에 주 무대가 다 애리조나거든요. 딱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인장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상징인데 거기가 지금 뜨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그만큼 이제 미국의 상황을 설명드리는 건데 1년 동안에 20%가 집값이 올라갔습니다. 샌디에고도 19.1% 올라가고 시애틀은 워낙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보잉이 있는 뭐 대표적인 도시가 되겠는데 여기도 이제 18.3%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것이 큰 흐름 되겠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2013년 12월 이후 주택가격은 연간 들어보면 최대에 올라갔고 이게 전체가 피닉스가 20% 올라갔으니까 피닉스 안에서도 지역별로 보면 30~40% 오르는 곳이 허다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상황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택가격 회사들은 주택 건설하는 회사들은 주가가 많이 올랐고 최근에 워낙 올라갔다가 쉬었지만 다시 반등하는 거죠. 대표적인 회사가 레나라는 회사가 있겠고요. 저희도 여러 번 설명드렸던 톨브라더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기업이 되겠습니다. 주택 관련 ETF가 주택 건설업체 ETF가 ITB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택 가격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택
관련된 건설업체들의 주가는 수혜를 조금 받아가고 있다라는 움직임 저희가 체크해봤습니다. 한편 저희가 지난주였나요? 5월 달에는 항상 sell in May라는 격언이 네. 있는데 5월 후반 들어서는 결국엔 다시 오를 거다 이런 이야기를 이 시간에 나눴었잖아요. 네네. 지금 5월이 벌써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벌써 5월 26일인데 네. 이 계속해서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난 4월 같은 경우 워낙 주가가 많이 좋았는데 이제 5월이 되면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5월에 팔고 이제 10월 말에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이런 얘기가 얼마 동안 오랫동안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언론에서 이렇게 추적하는 거 보면 검색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 5월에 팔고 10월에 떠나라. 그래서 5월에 팔고 10월에 돌아오라는 얘기니까 10월 말에 할로윈데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오란 얘기거든요. 돌아와서 다시 주식하라는 얘기인데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지난주 2주 전에 보여드렸던 것이 5월 한 달 동안의 그 70년 동안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박스권에 이거 노란색으로 제가 박스 쳐놓은 거가 한 5월 25일까지가 이제 내려가는 흐름이었고요. 26일부터 이제 반등하는 그림이 오면서 플러스로 끝났던 경험인데 오늘까지 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떨어졌을 것 같지만 S&P 500은 지금까지 오늘까지 보면 월 초 대비 보면 0.1% 올라갔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흐름 자체는 맞았던 거죠, 지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위에 남은 3, 4일 남았고 월요일까지 올해 거래를 하니까요. 반등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제 사례 정도니까 그냥 흥미로운 부분이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통계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그 셀인 메이라는 건 1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통계적으로 한번 다시 찾아보면 다우지수가 이제 125년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25년 동안 평균 이 그림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그림은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어떤 그림이냐면 매달 말에 주식을 사갔고요. 매달 말에 샀으면 그 다음에 향후 3개월 동안의 최고치의 평균입니다. 최고가 얼마까지 갔냐는 것인데요. 이거는 10년의 역사도 아니고 무려 1896년입니다. 제가 이거 오타가 났는데 제가 잘못했는데 1896년 이후 그러니까 이게 130년의 역사입니다. 130년 동안 5월 말에 주식을 샀을 경우 그 다음 3개월 동안에 보면 그 다음 3개월 언제인지 모르지만 3개월 동안 최고로 올라갔을 때 평균 가격이 7.3%가 올라갔다는 것이고 5월의 말에 주식을 갖고 있던 것이 결코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6월보다는 약간 모자랐지만 6월과 9월에 말에 갖고 있어 3개월 동안 갖고 왔을 때가 가장 좋았던 3개월이기 때문에 굳이 올해 뭐 빨리 팔 이유는 없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6월보다는 조금 모자라다라고 이 바그래프를 보면서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뭐 1월이나 4월, 뭐 7월, 8월보다는 또 훨씬 높은 수준을 나타내 주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5월 말인데 뭐 팔지 말아라라는 굳이 뭐 과거에 네. 130년의 역사를 보면 뭐 다우지수 기준인데 굳이 뭐 팔 이유가 있냐 없냐?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보여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오늘도 이렇게 살짝 힌트를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한편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이슈로는 엔비디아의 주식 분할 이슈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식 분할 이후에 뭐 투자 의견은 어떤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어제도 제가 3일째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엔비디아는 이제 관심 많은 주식이고 그런 주식 분할되는 이슈가 계속 있었다는 거죠. 최근에 보면 닷새 연속 올라갔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럼 오늘까지 조금 올랐고 사실 그 발표한 이후에는 오늘까지 해서 3일 연속 올라갔는데 역시 역사적 통계만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미국은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 이상한 통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주식 분할한 기업을 갖고 있는 스탁 스플리트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건 어떤 거냐면 주식 분할을 최근에 주식 분할을 하는 기업들만 딱 30개를 모읍니다. 과거 모아갖고 그거를 무한정 갖고 가는 거 아니라 딱 3개월 동안 갖고 간다는 전자에 만든 인덱스가 한 대학교 교수가 이제 만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과거의 사례를 보면 1996년부터요, 2018년까지 보면 이것도 한 2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이 위에 그림이 그 스탁 스플릿 인덱스고요. 빨간색이 윌시 5000인데 윌시 5000은 익숙하지 않지만 그냥 미국의 5,000개, 1등부터 5,000개 주식이라는 몸이 됩니다. 전체 주식을 보다 상당히 아웃퍼폼 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 아웃퍼폼한 정도가 연평균 3.1%포인트씩 시장 전체보다 소위 스탁 스플릿한 주식을 갖고 간 주식들이 앞섰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통계일 뿐이고 과거의 얘기지만
어떤 내용적으로 보면 주주의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걸 분명히 있겠고요. 유동성 보강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주식 분할에 대한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어찌 보면 사실다라고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은 다음에 주식 분할 가능성이 어디가 있겠냐는 것인데 또 네. 이런 것들을 율당도 찾아내는 또 그 언론이나 IB들이 있는데요. 이 그냥 리스트만 보여드리면 이거 여기에는 역시 S&P 1,500에 들어가는 기업들인데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그러니까 주당 가격 비싼 가격의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MBR 같은 건 건설 회사인데 워낙 유명한 회사입니다. 워낙 비싼 주식이 되겠습니다. 한 주당 5,000달러 가까이 되는 거니까 이거 뭐 이게 많이 익숙한 주식은 아니실 것 같고요. 아마존이나 알파벳 그리고 부킹홀딩스는 대표적인 여행 사이트죠. 프라이스라인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케이블원, 오토존은 오늘 마침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죠. 네. 자동차 부품 기업이 되겠고요. 치폴레가 있겠고요. 그리고 메틀러 톨레도라는 회사가 있고요. 보스턴 비어도 지금 주가가 $1,000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가 월가에서는 야 이것들을 좀 액면 분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확히 얘기하면 주식 분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모으는 주식이기 때문에 오늘 그 리스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별의별 거를 다 통계로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덕분에 저희가 주식 분할 이슈가 있을 때 이렇게 또 이런 통계를 참고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 분할을 했던 주식들의 평균적인 이 주가가 전체 평균 대비했을 때 3.1% 정도 아웃퍼폼을 했다라는 통계가 있다는 점들 여러분들 NVIDIA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간밤마그만 미국장 분위기 오늘도 이항영 MTN 전문위원님과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